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4일 오후 5시 34분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유죄다, 무죄다, 법정 구속이다 등등 공방전을 펼치는데 정작 이 사건의 내용이 뭐고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에 무슨 사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언론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이 사건의 뿌리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적 시각에서 정리해주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작 물어보면은 위정교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위정교사의 핵심 사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또 언론도 수많은 언론이 존재하니까 딱 정리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단편적인 거, 또 낡은 거, 뭐 이런 게 막 뒤섞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인, 선임기자 출신인 최보식 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최보식의 언론에 이 사건의 전말을 상당히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정리한 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위정교사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해 22년이나 묵은 사건이 지금까지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소위 죄값을 치렀는데 그 사건이 요물처럼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변조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올가매고 이제 거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 프로의 최모 PD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개입되면서 발생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쪽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최 PD는 이재명과 함께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 시장을 상대로 전화 취재를 했고 사칭한 자신의 목소리를 편집한 뒤 추적 60분 방송에 내보냈다. 취재 윤리에서 문제가 되면서 이재명과 최 PD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은 재판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들고 싶어 하는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일종의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최 PD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언론 취재라는 점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2004년 1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벌써 대법원 판결이 20년 전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게 그 뒤에 기복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걸 지금 최보식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변호사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 지사에 도전하게 된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건이 다시 소환되자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에 당선됐으나 이 발언으로 인해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검사 사칭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였다. 이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1심 법원도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라고 무죄를 선고했고 2020년 7월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끝났던 이 사건이 2023년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에서 별건으로 부활했다. 요 점이 상당히 최보식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별건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는 우리나라 검찰의 그 관행이기도 한데 그건 사실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74억 알선 수재 사건으로 연루된 김진성 씨, 문제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입니다. 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에서 2018년 이재명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김 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쪽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인물이었다. 검찰은 통화 파일 내용을 근거로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이 김 씨에게 위정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김 씨는 당시 이재명이 시켜서 자신이 위정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 법으로 금지된 프리바게닝을 김진성 씨와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백현동 개발업자 김인섭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김진성 씨는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기소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기복이 많았고 가지치기가 있었고 별건 수사로 의심받는 부분도 있고 한 점을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도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건데 뭐 이렇게 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일종의 건덕지는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쓸데없이 부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분하게 이건 일단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다. 별건 수사에 의혹이 있다. 프리바게닝의 의심이 있다 등 이런 걸 가지고 차분하게 판사들에게 호소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 사건을 실제보다 엄청나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 사안만, 이 법률적 사안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다면 판사로서는 이런 압박에는 굴복할 수 없다 하는 오기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굴복하려는 그런 약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뭐 어느 쪽으로 튈지는 내일 선고를 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강경 일변도로 가다가 불리한 쪽으로 가고 말았다. 그래서 내일 유죄 선고 법정 구속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에 지난번에 유죄 선고 합쳐가지고 그냥 권투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이트 2방을 맞는 겁니다. 한 번 다운이 된 겁니다. 한 번 다운이 되는데 이번에 맞으면 2번 다운되는 겁니다. 권투에 보면은 한 회에 3번 다운되면은 KO입니다. 이런 걸 자초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과연 이게
옳은 전략이었느냐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준 최보식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